그렇죠. 그걸 제외하더라도 그 반정 쿠데타 그러니까 5.16하고 5.18 이 두 번의 반정 쿠데타를 군부 쿠데타로 겪었고요. 네. 그다음에 10월 유신이라는 1972년도에 박정희의 친위 쿠데타도 겪었어요. 이거 두 번의 성공한 반정 쿠데타와 성공한 친위 쿠데타를 견디면서 이만큼 온 국민이잖아요. 아, 네. 위대하다. 근데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의 실패한 친위 쿠데타를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현대사에서 실패한 친위 쿠데타 처음이거든. 아.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 속에서는 쿠데타가 실패했기 때문에 금방 범인을 색출하고 처벌하고 이렇게 될 걸로 생각하지만 아.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실패해도 그렇게 말끔하게 치료가 안 돼요. 아. 왜냐하면 그 내란의 공범 또는 잔당들이 윤석열이 임명한 모든 권력기관의 책임자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다 퍼져 있잖아요. 그대로예요. 뭐 하나라도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온 것만 해도 럭키비키야. 아, 그래요. 그렇긴 하네. 또. 요새 오동훈 공수처장 봐요. 누가 임명했어요? 윤석열이 윤석열이. 임명했어. 근데 결국은 윤석열을 잡아들였잖아요. 네. 풀어준 건 지기현 판사하고 그 두 사람의 배석 심우정이. 판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풀어줬죠. 네. 합법적으로 탈옥을 시켰지만 어쨌든 이 윤석열이 장악하고 있던 모든 권력기관들이 다 잔당이나 공범은 또 아니잖아. 이것만 해도 럭키비키야. 하다고 심우정 네. 그 얘기 했잖아요. 네. 두서없이 얘기하자고 지기현 판사의 그 판결을 두고 사법부의 판단이다, 법원의 판단이다 이런 식의 보도를 많이 하던데 말로도 그렇게 하고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해요? 법원이라는 조직은 판결하지 않아요. 네. 사법부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은 지귀현 부장판사가 배석판사 둘이 딱 교체된 직후에 그냥 자기 독단으로 한 판결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날로 계산해라 하고 법에 돼 있는데 시간으로 계산해서 이게 위법 판결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체포적 부심이든 구속적 부심이든 그렇게 해서 다 산입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그렇죠. 산입했잖아요. 네. 그것도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판단을 할 수는 있어요. 아 이건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아. 인권보호 측면에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판사직위원의 생각이지 사법부나 법원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판사 한 사람이 그 동기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윤석열을 구속기간이 지나서 기소되었다라고 판단함으로써 풀어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기현 판사가 왜 그랬냐 상관없이 이 사람은 위법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에서 어떤 질문을 떠올리게 되냐 하면 위법 판결을 하는 판사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이 올라와요 바로.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내란 사건의 재판장이야 또. 네. 아, 또 맞아요. 1심 재판. 그러니까 구속기간 계산과 관련해서 위법 판결을 한 판사가 계속 관련자들의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 어떻게 못해. 아 못해요. 이게 진짜 웃기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문제를 삼아서 판사를 탄핵하잖아요. 그럼 또 헌법재판소로 가요. 헌법재판소 또 기각할 거예요. 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어떤 운전기사가 버스 운전기사가 100원짜리 없을 때 하나씩 빼가지고 커피 자판기에 커피를 빼먹었어요. 그 8번 빼먹어서 800원을 네. 횡령했다고 회사에서 해고를 했는데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판사가 대법관이 돼 있잖아요. 아 진짜요?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은 지금 모든 탄핵 사건을 지금 8명 전부 다 탄핵 기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진숙부터 시작해서 검사들까지. 네. 근데 어떤 건 전원일치 기각, 어떤 건 4대4 기각 이렇게 돼 있는데 고위급 공직자에게 민간 버스 회사의 운전기사보다 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 지기현 판사가 위법 판결을 한 판사인데 이 위법 판결을 한 판사가 그 위법 판결을 한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재판을 그냥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사는 세상이에요, 이 지금. 미칠 노릇이야 그게. 심우정은 심우정이.
그거를 즉각 항고, 즉시 항고도 안 하고 보통 항고도 안 하고 온갖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을 얼른 풀어줬어. 네. 왜 그랬겠어요? 자기 연루도 빨리 있으니까. 가서 증거인멸하라는 거지. 우리가 어떤 대상의 행위를 이해를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는 의지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다 이렇게 봐야지. 네. 심우정 그냥 권력의 아버는 나쁜 놈이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일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지금 윤석열은 관저로 돌아가서 신나게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비서실장이 옆에 막 그 석방돼서 나올 때 네. 정진석 비서실장이 따라다니고 네, 따로 왔어요. 지금 직무정지된 대통령인데 비서실장이 그 옆에 왜 나타나? 그러니까. 지금 비서실장은 최상목인지 최하목인지 네. 그렇죠. 보좌해야 돼요. 지금 규정상. 네. 그러니까 지금 불법을 마구잡이로 저지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맞습니다. 윤석열이 석방되어서 조용하다고 그러는데 뭐 하고 있냐. 열심히 증거인멸하고 있고. 아,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그 검찰 수뇌부의 내란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 비화폰. 이 비하폰 내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삭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걸 했으리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아니면 네.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를 해서 석방 지휘를 한 이 행위를 우리가 해석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행위를 해석할 수 있는 가설이. 네. 일어날 수 없는 짓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 보면 본래는 지난주 금요일 14일 그렇죠. 날 선고할 거다고 예상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죠. 저도 그렇게 예상했고.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제 생각은 헌법재판관들도 그때 승부를 하자라고 다수가 생각했을 겁니다. 네네. 이 사건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박근혜 탄핵 사건보다 훨씬 쉬워요. 굉장히 심플한 거죠. 간단하잖아. 국회 그렇죠. 뭐 개헌군들 난입하고 뭐 소위 말하는 선관위. 5가지 조항. 네. 이거 동영상으로 다 봤잖아요. 다 봤지. 박근혜는 뭐 미르 K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복잡했고. 네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뭐 벌써 선고가 났었어야 되는. 근데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 14일 네. 이 가장 헌법재판관들도 네. 이때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네. 이제 이건 제 추론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안 된 이유는 지금 오늘 이제 또 17, 18, 19까지 이렇게 오는 이유는 네. 먼저 윤석열 쪽에서 선수를 친 거예요. 성공을 날린 거야. 그게 뭐죠? 그러니까 14일 금요일 날 그 결정 선고를 하려면 한 사나흘 전에 사전에 공지를 한다. 그렇죠. 그래 보면 이제 지난주 한 월화 정도에 공지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다. 아. 그런데 윤석열이 쪽에서 선망을 날린 거야. 그 전주 네. 7일인가요? 7일 그렇죠. 금요일 날 그 지귀현 부장판사 그렇죠. 그놈이 구속 취소를 기습적으로 때렸잖아요. 네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결정은. 저는 분명히 지귀현이는 71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71년 만에 처음이에요. 예. 그리고 검찰이 이걸 즉시항고를 안 한다는 것도 아마 71년 만에 처음일 겁니다. 또 앞으로도 없을 거고. 없을 거예요. 그리고 뭐 MBC가 다 아니, 즉시항고 쥐들이 없게 하겠다고 했잖아. 자, 쥐들 해온 대로 하자.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데 뭐 그런 디테일은 이제 뭐 시청자들 그간에 그렇죠. 한 열흘간 뭐 정말로 구역질나게 뭐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디테일을 지금 설명할 시간은 아니고 지기현이가 말 같지도 않은 71년간 날짜로 계산을 해오던 거를 나는 시간이야. 그 불가능하거든요. 일단 법 조문상 불가능해. 첫째, 지가 쓴 형사소송법 주석서에도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날로 한다 돼 있잖아요. 불과 몇 년 전에 쓴 거.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게 그러면 임마가 그래도 바보가 아니고 그래도 판사 중에서도 선두주자예요. 성적이 좋다 이거예요. 성적이 좋은 판사들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한 2년 정도를 거칩니다. 그렇죠. 예. 대법관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대법원 재판연구관 2년을 거쳐요. 그런데 지기현이는 그거를
두 차례를 했어. 그렇죠, 그렇죠. 이게 상당히 법관 중에서도 엘리트고 고향은 전라도 호남 순천. 순천인데 근데 이 친구가 또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이제 좌파 판사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법 연구회하고 국제인권법 연구회 그렇죠. 두 개 중에 그 인권법 연구회 소속이다. 그러면 좀 좌파라고 봐야 되거든. 네. 그렇지. 그런데 또 이 친구가 재밌는 게 작년에 그 양승태 대법원장 그렇죠. 5년 6년 고생하고 47개 혐의가 다 무죄가 났어요. 그렇죠. 그거 다 윤석열 한동훈이가 잡아놓은 거야. 억울하게 그럼요. 양승태를. 그런데 곧 이어서 삼성 이재용 회장도 그렇죠. 19개가 무죄가 났어요. 그렇죠. 삼성 이재용 회장의 19개 무죄 판결 때린 게 지귀현이에요. 예, 뭐 삼성 그 사건은 복잡하니까 그렇죠. 그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근데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은 좀 우파예요. 판결의 내용을 보면. 근데 뭐 그것만 갖고 판단할 수는 없는데. 네. 근데 법조계에 의해서 평판을 들어보면 네. 굉장히 뛰어난 판사로 알려져 있어요. 제가 들어봐도. 네, 네. 네. 그리고 무슨 어떤 정치 성향은 거의 별로 없다.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놈이 어떻게 71년 만에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날짜가 아니고 시간이다 하면서 전국의 판사들 검사들이 다 또 들고 일어났잖아. 그렇죠. 그러면 모든 게 엉망이 된다고. 예? 근데 그런 어떤 말 같지도 않은 거를 구속 취소 결정을 해서 석방하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야.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 시카고 학파인 그 부캐넌 교수 얘기처럼 절대로 고위공무원들은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새끼들은 국가를 위한다 주동아리로만 그러지만 무조건 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치권, 판사, 검사, 고위공무원 새끼들. 네. 이 새끼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전 국민이 지금 이해를 못하는 또 전 판사 검사가 이해를 못하는 그렇죠.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 이거야. 왜 지 혼자서 이 말 같지도 않은 걸 하냐고.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어떤 이상한 짓을 하면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돈을 처먹었거나 두 번째는 뭘까요? 거꾸로 협박을 당했거나. 둘 중에 하나야. 응? 제가 만약에 갑자기 제가 이상하게 이병철 변호사가 내일부터 막 윤석열이를 찬양하고 다닌다. 갑자기. 갑자기. 그럼 그러면 많잖아. 이유는 두 가지예요. 내가 윤석열한테 돈을 그렇지. 한 몇백억을 먹었거나 아니면은 죽인다고 협박당했다. 그렇지. 그 두 개야 모든 인간의. 그렇지. 인간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때에는 그 합리적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합리적 이유는 두 가지야. 그럼 부캐넌 교수의 노벨상 받은 논문에 다 있어요. 간단하다. 야. 그런 것들이 정치권, 고위공무원, 그리고 시민단체 언론 이것들이 돈과 회유와 협박으로 그렇지. 이 철의 삼각 트라이앵글 이걸로 나라를 망친다. 앵벌이 거기다 최근에는 앵벌이 유튜버. 그걸 유튜브. 그 유튜버들. 걔들 움직이는 게 다 돈. 아니면은 협박이거든. 그렇지. 예, 예. 똑같아요. 돈을 처먹었거나 네. 협박을 받았거나. 네. 그거는 제가 이 사람을 음해하는 게 아니고 부캐넌 교수의 그 노벨 경제학상을 탄 그 이론을 적용하면 과학적으로 그렇게 추론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지기현이는 뭐 내한테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 네가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거를 때렸기 때문에 니는 이런 분석을 당해야 되는 거야. 지기현 그렇잖아요. 판사가 우리 이병철 한참 후배죠. 아니 이병철 변호사님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하면 더 좋지. 네. 하면. 그러면 더 이슈가 되겠죠. 예. 그렇지. 그 뭐 하면은 저는 뭐 땡큐고. 땡큐 웰컴. 네. 그다음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 달 3월 7일 금요일 날 지기현이가 그런 이유 때문에 말 같지도 않은 거를 때려서 석방시켜 라는 선수를 쳤어. 네.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예정된 그 계획이 그렇지. 이번 주 월화쯤에 네. 지난주죠. 이제 지난주. 한 월화쯤에 공지를 하고 공지하고. 이제 14일 금요일 날 선고 발표도 하고 그렇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 선방을 날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정치 지형이 완전히 요동을 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검찰이 당연히 즉시항고를 하겠거니 헌법재판관들은 아마 다 그렇죠. 검찰이 즉시항고 할 거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도 당연히 그랬고. 아니 그런데 또 심우정 검찰총장 이놈의 새끼가 또 즉시항고를 안 해버려. 이것도 쇼킹한 거예요. 검찰이 그간에 다 즉시항고를 했다 하는 거는 MBC나 이렇게 또 보도가 다 됐잖아요. 네. 신무정이가 또 거짓한다는 것도 이것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야. 그래서 제가 신무정이 이 새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에. 그러니까. 그러면 공수처장이 그 오동훈이 그 새끼 그거는 정말로 애새끼가 밥값을 못해 밥값을. 그래. 이럴 때 공수처장이 바로 압수수색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심우정 검찰총장실, 그다음에 특수본. 그렇지. 특수본은 즉시항고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대검에서 검찰총장 이 새끼하고 차장 이 진동인지 나발인지 그 병신 같은 것들이 하지마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 특수본 그 박세현이 금마도 제하고 사법고시 동기인데 제가 아버지가 검찰총장을 했어요. 금마 또 뭐 깨갱하고. 예. 그래서 제가 고발을 했고 이거는 직권남용죄가 딱 부러집니다. 왜냐?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상대방 특수본 박세현이한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박세현이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 이게 직권남용죄인데 직권남용죄가 이게 어려워요. 잘 안 걸려들어. 그러니까 거의 사문화된 죄였는데 이것도 박근혜 탄핵 때 윤석열 한동훈이가 온 공무원들을 그냥 직권남용으로 정가의 보도로 때려가지고 몇백 명을 구속시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도 그럼 너도 당해봐라 직권남용. 그런데 직권남용이라는 게 좀 법리적으로는 좀 어렵거든요. 유죄를 만들기가. 근데 이거는 딱 부러져.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서 만들어 놓은 법규를 위반한 거야, 그냥. 그렇죠. 그 대검 예규가 있는데, 이런 특별수사본부 이런 게 이제 가끔씩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뭐, 범국민적인 의혹이 있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이런 특수본 설치 운영에 관한 대검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법규지, 법규. 그리고 국방부도. 국방부에서 또 군대에서 큰 그런 사건이 있으면, 역시 국방부도 특별수사본부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국방부 장관의 훈령으로.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다 찾아서 제출했는데 공수처에 내용이 뭐냐. 특별수사본부는 국민적으로 너무나 중대한 관심의 대상인 그런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 둔다.